자, 미국 백악관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제 공격하는 것 관련해서는 우리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결국 선제 타격에 대한 가능성을 늘 열어두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윤경인 부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저 애슈턴 카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미국 국방장관이네요. 네, 뉴멕시코 핵 연구시설을 방문했는데요. 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그 자리에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인 거아니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상대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핵무기 사용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왔었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핵 보유국한테 굉장히 그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특히 이제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이제 핵 개발로 나서면서 핵 선제 공격을 포기하면은 좀 쉽네 하면서 이제 더 공격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원칙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국방차관이 저 자리에서 저런 국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뉴멕시코를 방문했던 이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가 이제 정부에 참여해서 지금 국방장관을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동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정은 의원. 네. 뉴멕시코를 떠나 노스다코타라는 또 다른 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네, 미 공군이 ICBM을 관리하죠. 미 공군 우주사령부의 산하에 2개 우주 비행단에서 2개인가요, 3개인가의 비행단에서 ICBM을 관리하는데 그쪽 기지를 방문한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쥐약이라고 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 때문에 네. 평화롭게 행동하다 보니까 제약을 당해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걸 허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 하면서 핵 안보 정상회담 같은 걸 추진했거든요. 네. 그 틈을 뚫고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저런 사태를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떤 공경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통령은 빠지고 카터 장관이 no first use. 네. 무조건 처음 사용하는 걸 안 하겠다는 거를 안 하겠다. 네. 안 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압박이죠. 압박을 해서 북한이 주저앉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은 이 말이 현실임을 보이기 위해서 액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국의 하는 노력들이 결국 크게 보게 되면 오바마의 실패, 즉 평화상을 받은 거에서의 대가가 저렇게 컸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 미국이 우리한테 핵 우산을 제공할 것이다인데 근데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뭐 근거 중에 하나라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벌써 몇 년 전인가요? 63년 전에 체결된 건데요. 윤경인 부장. 네. 저도 이 문구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생각보다 좀 느슨하게 보이네요. 네, 어느 한 나라가 읽어드리면은요, 어느 한 나라가 군사 공격을 받으면은 서로 협의하고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킨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한미 동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이 공격을 당하거나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공격을 당하면 네. 서로 상대국을 도와서 공격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사실 우리가 베트남도 가고 이라크도 가고 그랬던 건가요? 네. 저게 이제 상당히 느슨한 조약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참전에 도와준다 뭐 이런 말이 아니네요. 오히려 그 북중 간의 우호 조약을 보게 되면 반드시라는 느낌이 들어가죠. 먼저 침공을 당한다면. 네, 그렇게 이품문인데 여기는 협의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걸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이 주한미군의 주둔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주한미군을 최전방에서 공격당하면 미국이 공격당한 걸로 간주해서 바로 참전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자꾸 빼서 평택 이남으로 밀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동맹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네. 내가 가장 적은 돈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거는 가장 센 나라랑 동맹을 맺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맺을 경우에 가장 강한 나라가 하는 전쟁에 우리가 참전을 해줘야 돼요. 월남전처럼. 네. 그러면 우리 아들을 죽이는 건데 나 싫어. 나 그 전쟁 안 가. 그러면 이쪽이 나라가 동맹을 파기해버리죠. 네. 그럼 우린 도로 안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동맹을 하게 되면 우리 주권을 일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동맹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북이 자주권이 없다. 미제의 식민지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민족주의 내세우면서 우리를 흔들어 왔던 건데 우리가 그 동맹의 딜레마에 빠져서 쩔쩔매다가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동맹의 딜레마에 빠져서
있었으니까 빠져나가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이 했던 얘기는 이거죠. 한미 군사 조약에 따라서 확장된 핵 억지력을 한국에 계속 제공하겠다. 그러니 핵무기 갖지 말아라. 핵 확산을 막기 위한 겁니다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일본한테 민간용, 산업용 핵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우리한테 허용하는 치수가 달라서 이거 너무 불평등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핵화 선언을 그 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네. 일본이 비핵화 선언을 한 이유를 캐보니까 그 당시 오키나와는 미군이 점령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미국 영토처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반환 운동을 일으키면서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본은 절대로 핵을 사용도 배비도 안 한다는 3원칙을 발표하면서 오키나와를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비핵 3원칙을 토대로 일본이 왜 졌습니까? 원폭 두 발 때문에 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의 그 단학과 총리라든지 그런 과학자들과 같이 그 핵시설을 갖추자라는 노력을 해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일본 본토 가장 북쪽에 있는 로카쇼무라에 재처리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가졌고 우리는 한 발 늦게 하는 바람에 그걸 못 가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한일 간의 기술의 차이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불안감이 많이 있거든요. 윤경희 부장. 네. 바로 오늘도 지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있었던 지진, 오늘도 여전히 경주에서 또 있었죠. 예,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오후 네. 4시 36분쯤에 규모 3.1의 여진이 또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발생했던 데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여진이 뭐 두세 달 이상 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길게는 1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네네. 이번 대진 같은 경우는 뭐 12,000차례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네.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지금의 화면에 보이는 저거거든요. 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방패장으로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이네요. 저기요. 네. 저긴 저는 한 대여섯 번인가요? 상당히 자주 가봤는데요. 저기 굴 속으로 들어가서 저 가장 밑바닥은 꽤 올라간 산 중턱에서 입구가 있는데요. 제일 밑바닥은 바다 수면보다 밑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당히 깊다는 얘기고 지진이 나서 굉장히 큰 지진이라 저쪽에 무너질 리도 없죠. 무너진다면 그냥 땅에 파묻힙니다. 그래서 중저준위 폐기물은 영원히 땅 속에 있으니까 네. 거기에 의한 방사성 피해는 염려하지 않는 게 기후에 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기 이제 저준위 폐기물,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의 정도가 있을 텐데, 우리 그러면 이제 원전이나 지진에 흔들리면 괜찮은 겁니까? 괜찮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요, 이제 모든 그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라는 게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줄고 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자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중저준위 폐기물, 아까 월성 폐기장을 너무 잘 적서 문제라는 건데, 네. 저기에 폐기물을 집어넣고 쉽게 말하면 50년 지나면 방사능이 자연 상태로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는 걸 우리는 영원히 복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한번 쓰고 난 다음에 매립하지 말고 50년 된 거는 꺼내서 뭐 난지도라든지 일반 방패 쓰레기에 똑같으니까 버리고 새로 나온 방패물을 넣자는 주장이 나올 만큼 너무 잘 져서 저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저기에 대해서 지진을 걱정하시는 건요. 그야말로 저는 큰 기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주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진이 오기 때문에 글쎄요, 월요일 저녁마다 계속 있었던 것인데 일단 오늘은 있었습니다. 강도 3.1입니다. 자, 많은 걱정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씩 점검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사드 논란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기상청으로 불똥이 튀었군요. 그 얘기 준비했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